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성신여대 수리논술 기출문제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아마 당락을 결정한 문제는 문제 2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 2번의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칠판에 써 있거든요. 수열이야. 일반항을 정의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정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수열이구나. 그러면 겉모양은 일단 어찌되었건 수열이겠지만 실제로는 너 정적분 계산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봤을 때 만만치 않죠. 천천히 보시면 루트 1을 곱했고요. 2에 4분의 파이 제곱을 곱했고요.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 천천히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sin x dx. 자, 원래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 문제에서 1번, 2번, 3번에서 얘들아 세 개의 소문항이 있고요. 이 세 개의 소문항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뜻이죠. 즉 1번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2번에 이용하고요. 2번 문제를 이용해서 다시 그 결과를 3번에 한번 이용해 볼래? 이런 거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얘기하거든. 해서 일단 연계성 있는 문제구나. 그럼 이제 AN을 이 형태로 정리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대문자 A와 대문자 B는 도대체 얼마니?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뭐가 포인트였냐면 자, 같은 수열인데 정적분으로 똑같이 표현을 했어. 그런데 구간이 달라. 위에는 4분의 파이부터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 밑에는 0에서부터 n 파이까지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하나의 어떠한 일반항을 두 가지로 표현했을 때 정적분의 구간이 서로 다르다. 정적분의 구간이 서로 다르면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한다? 치환적분 또는 정적분의 x축 평행이동을 생각한다. 치환적분 또는 정적분의 x축 평행이동을 생각한다. 이게 일단 제1이죠. 제1의 발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 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루트 2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2의 4분의 파이 제곱도 사라졌어. 그 다음 구간을 봤더니 구간의 폭은 4분의 파이부터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구간의 폭은 얘들아 n파이야. 근데 얘도 여전히 구간의 폭은 n파이야. 구간의 폭은 유지가 됐는데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인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얘가 누가 튀어나왔냐면 코사인이 튀어나왔어.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아마 이 문제 2번을 풀어내고 못 풀어내고는 아마 이 소문항 1번 배점은 7점으로 제일 작지만 얘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봤을 때 구간의 간격은 똑같은데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뀌어 있어.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그렇다면 정적분의 x축 평행이동이 아닐까. 바꿔 말하면 주어진 정적분을 x축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가 0이 돼야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무슨 이동을 시킨다? 평행이동을 시켜보자. 즉, 자, 주어진 정적분을 자, 색깔 다른 걸로 써드릴까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를 0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자, 주어진 정적분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자, 천천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A에는 루트 2가 있고요. 얘는 어차피 얘다 상수야. 2에 4분의 파이 제곱 얘도 어차피 상수야. 그 다음 인테그랄 4분의 파이였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0이 되겠네. 그 다음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게 되면 n파이가 되겠네. 그 다음 선생님 2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자, 뭐 대신에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죠? x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설마 이거 모르시진 않겠죠? 자, 이거를 대입할 거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까지는 똑같고요. x 대신에 노를 대입하겠다고요. x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야. 그리고 나서 천천히 봐봐. 2의 4분의 파이승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승은 바로 얘들아 곱하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사라지겠죠. 오케이? 방향 제대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인이 있고요. x 대신에 x 더하기 4분의 파이 dx.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 갈까요? 오케이. 아마 성신여대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에는 치환적분을 써서 구간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치환적분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단 정적분의 평행이동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그렇다면 자, 선생님, 사인 다음에 두 각의 합이 나왔어. 이거 덧셈 정리 아닐까요? 그럼 덧셈 정리 쓰게 되면 사코, 코사 그 과정에서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방향 제대로 잡은 것 같고 이제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2의 4분의 파이 제곱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은 일단 서로 역수니까 지워져요. 지워지고 그러면 루트 2 인테그랄 0에서 n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 자,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 덧셈 정리 쓰겠습니다. 사코 코사. 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요.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죠. dx. 선생님, 앞에 있던 루트 2. 앞에 있던 루트 2와 루트 2분의 1 지워지고요. 루트 2분의 1 지워지겠죠. 그러면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구간 똑같고요. 2의 마이너스 x 똑같고요. 그럼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sin x의 개수가 얼마야? 1. 따라서 대문자 a는 1이고요. 코사인 x의 개수 얼마야? 1. 따라서 대문자 b도 1이죠. 따라서 a와 b 모두 얼마이다? 1이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소문항 1번을 우리가 해결했고요. 다시 소문항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정적분의 무슨 이동? 평행이동. 정적분의 평행이동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사인의 덧셈 정리. 이 두 가지의 개념만 머릿속에 탁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제 AN을 얘들아 1번 문제를 통해서 AN이 얘들아 대문자 A가 1이었고요. 대문자 B가 1이었어. 그러면 연계성이 강한 문제니까 앞으로 AN을 얘를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위에 거보다 훨씬 간단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는 뭔가요? 자, 1번은 해결이 됐고 2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항을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얘들아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 뭐야? 일반항의 극한값이니까 미적분 첫 번째 단원이 되겠죠? 뭐예요? 수열의 극한 계산하기.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AN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얘들아 우리가 얘를 뭐 해야 될 거야? 얘를 적분하셔야 되는 거죠.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자, 구간이 붙어있는 정적분인데 그냥 먼저 부정적분으로 해서 원시함수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해서 부정적분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구간을 붙이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적분하자.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요.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해달래. 그러면 이거 미적분에서 어차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죠. 그랬을 때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월함수의 곱. 그럼 이건 얘들아 누가 봐도 얘는 부분적분입니다. 이거 부분적분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누구를 미분하고 누구를 적분할 건지 먼저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 할 거예요? 적분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는 뭐 할 거예요? 미분할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기본 강의 또는 학교 내신을 준비하면서 배운 게 있죠.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은 그 정적분 또는 부정적분을 할 때 반드시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2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다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음 딱 비우고 부분적분을 2번 실시해야 되는 문제구나.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 더하기 아니지.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자, 부분적분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는 하고서 여기다 써주고 싶은데 위를 잠깐 올릴게요. 자, 위로 올려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를 곱하겠죠?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x 그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 2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적분 인테그랄 붙이겠죠? 그럼 플러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자, 한번 얘들아 부분적분을 했더니 식이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여전히 얘들아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이 나왔죠? 다시 한번 무슨 적분 하셔야 돼요? 부분적분 하셔야겠죠. 그러면 잠깐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게 되면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앞에 얘는 건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 곱하고요. 곱할 거고요. 그 다음 2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적분 붙일 거고요. 마이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인테그랄 붙이면 다시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럼 부호는 다 떼버리고 2에 마이너스 x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뭐야? 잠깐 여기 잡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죠? 이걸로 시작했죠. 그래서 부분적분 몇 번 했죠? 2번 했죠. 2번 했더니 다시 또 누가 튀어나와요? 자기 자신이 또 튀어나오죠. 자기 자신이 또 튀어나오잖아. 이건 얘들아 우리가 이미 기본 강의에서 경험하셨어야 돼. 그러면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같은 게 몇 개가 생기는 거야? 2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개의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요. 자,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지워지는 거 있나 봅시다. 뭐 지워지는 거 있나 볼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이거 지워지네. 요거 지워지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코사인 x 같은 게 2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개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런데 지금 얘들아 정적분이 아니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아마 뒤에 나오는 해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한 해설은 얘들아 따로따로 계산한 것 같은데 뭐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할 것 같아요. 간결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 얘를 지금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지? AN이라고 줬죠. 따라서 얘들아 AN을 얘들아 깔끔하게 정리했더니 뭐가 나왔어? 얘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건 얘들아 정적분이었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요로 갈게요. 요건 지우고. 자, 선생님 왜 얘를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구간 붙여줄래? 이 뜻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데 얘를 적분한 게 누구였어? 쟤를 적분한 게 얘들아 이거였고요. 정적분에서는 얘들아 적분상수 C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얘들아 얘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일로 갈게요. 자, 적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구간은 0에서부터 n파이까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n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파이 곱하기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0을 대입할 텐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0 대입하면 1, 코사인 0은 1이니까 1이 되겠네. 자, an을 정리했더니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를 붙일 거야? 여기다 우리가 뭘 붙일 거냐면 극한을 붙일 거야. 극한을 붙일 건데 잠깐 볼게.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요런 게 이제 논술에 대한 경험치가 있냐 없냐가 바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보세요. 코사인 n파이야. 코사인 n파이면 코사인 n파이인데 n은 얘가 당연히 뭐예요? 뭐 자연수겠죠. n은 자연수니까 왜? 문제 첫 줄에 써 있었어. 모든 자연수.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n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요. n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2파이 1이요. n에다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잡히나요 지금? 마이너스 1이요. n에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이요. 자, 대답해줘. 1, 3, 5 홀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4, 6 짝수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과 1이 교대로 나와. 이걸 우리가 교환자라고 얘기하고요. 교환자를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죠? 마이너스 1의 n승 거듭제곱. 즉, 얘가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똑같구나. 너 뭐야?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갈까요? 이 생각이 어렵다고요. 이거는 논술을 자기가 경험한 친구들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저걸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문제 풀다가 생각해내자 이 얘기죠. 좋았어요. 그러면 자,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써볼게요. 자, 보면 선생님 왜? 그럼 볼게. 어떻게 할까요? 보자. 그러면 보자. 1을 먼저 쓸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고요. 2에 뭐예요? 2에 뭐지? 2에 마이너스 n파이요? 마이너스 파이의 몇 승? n승이요?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코사인 n파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죠? 마이너스 1의 n승이요. 그러면 덩어리와 덩어리를 곱했는데 지수가 똑같아.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 묶을 수 있죠. 자, n승이라고 묶어버리면 밑과 밑을 곱하겠죠. 자,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얘 질문. 1은 얘들 어차피 1일 거고요. 이건 얘들 어떤 수잖아. 상수의 거듭제곱이야. n승이야. 그럼 이거 등비수열 아닌가요? 그러면 2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가 결정하죠? 공비의 범위가 결정하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주어진 등비수열은 수렴하고 그 극한 값은 0이다. 기본 과정에서 다 배우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편 자, 지금 요 뒤에 있는 수열 요 수열이요. 이거 등비수열이거든요. 얘 등비수열인데 가만히 봤더니 얘들아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승이거든요. 그럼 여기 잠깐 볼게. 2에 마이너스 파이승은 얘들아 범위가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파이승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선생님 제가 이 범위를 어떻게 아나요? 에이 그럼 안 되지. 이게 뭔데? 답지에 쓰지 마시고요. 이게 뭐야? 이런 지수함수에다 얼마를 대입했다는 거야? 파이를 대입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얘들아 예쁘게 쓰면 뭐가 돼요? 이런 지수함수에다 파이를 대입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감소해요. 당연히 얘들아 요 점은 1일 거고요. 이 지수함수에다 지금 얼마를 대입했다고요? 파이를 대입했다고요. 자, 요 높이가 바로 얘들아 얘잖아. 어딨어? 얘잖아 얘. 맞아 얘들아? 그럼 질문. 요 높이는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고요. 누구보다는 0보다는 크죠. 즉 2의 마이너스 파이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네. 마이너스 다 곱하면 부등호 다 바뀌겠죠? 어떻게 돼요? 0은 곱해봤자 얼마야? 0이죠. 그럼 질문.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잖아. 0 사이에 있으니까 얘들아, 얘를 얘들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의 극한. 자, 얘를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수렴하고요. 그 극한 값은 얼마예요? 0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됐어? 됐어. 그러면 아마 반드시 이걸 서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꽤 큰 감점을 받으실 것 같고요. 따라서 자, 문제에서는 얘들아 누구의 극한을 구하라고 돼 있었죠?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돼 있었고요. 다시 AN을 정리한 게 칠판에 어디 써 있죠? 여기 써 있죠. 자, 이렇게 바꿔주겠고요. 자, n이 커지거나 말거나 1은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등비 수열은 극한값이 얼마였죠? 0이었죠. 따라서 극한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죠? 1이죠. 요게 얘들아 2번 문제고요. 아마 2번 문제가 배점이 제일 높을 거예요. 즉, 이 문제가 사실은 얘다 대문항 2 이게 사실은 성신여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거고요.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AN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었죠? AN이 아까 어디까지 정리됐더라?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3번으로 갈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다시요. 문제 2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 뭐였어요? 문제 2에서 기억해야 될 주제는 뭐였죠?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부분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예요. 이해 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을 풀러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더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더해볼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야? 급수죠. 미적분의 두 번째 단원인 급수가 나왔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AN에서 AN 플러스 1을 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성 문제이기 때문에 2단계 소리가 뭐를 정리했었죠? AN을 정리한 게 이거였었잖아. 맞아 얘들아? 이게 AN이에요. 이게 AN이란 말이야. 요게 AN이니까 얘들아 AN에다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 갈까요? 자, 그럼 천천히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자, AN에다 누구 대입할 거라고요? 얘를 대입할 거라고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의 n제곱 됐고요. 그 다음 빼기 a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1은요.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만 들어간 거 빼놓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빼기야. 빼기니까 보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가 될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에 n 더하기 1승.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쓰는 순간 얘들아 가볍게 누가 지워져요? 얘가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얘들아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하자. 따라서 3번 주제는 등비급수죠. 이거 등비급수구나. 자, 이거 등비급수고요. 일단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공통으로 좀 묶을까요? 자, 묶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얘는 얘들아 지금 몇 번 곱한 거예요? n 더하기 한 번 곱했으니까 n번과 한 번으로 따로따로 써볼게. n승 곱하기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n번 곱하기 한 번. 그러면 얘하고 얘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을 수 있겠다. 두 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할 거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 얼마로 묶었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에 n승으로 묶었어. 묶으면 앞에는 뭐가 남어? 마이너스 1. 뒤에는 얘들 어떻게 돼? 얘. 자, 묶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n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수란 뜻인데 맨 앞으로 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도 묶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다 풀었어 이제. 다 풀었어요. 일로 갈게.
선생님, 얘는 어차피 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보낼 거예요. 앞으로 보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승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의 n제곱. 자,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해볼래? 등비급수. 그러면 그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공비의 범위를 확인하셔야죠.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누구는? 공비가 지금 누구야? 한편 누구?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 얘가 공비인데 아까 우리가 문제 2에서 확인했죠.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요 사이라는 거 우리가 문제 2에서 우리가 사용했잖아. 맞아요, 얘들아? 이므로 주어진 등비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유명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제 마지막 줄. 자,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예. 더하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얘들아 문제가 이거였잖아. an 플러스 1은 다시 한번 더하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를 얘들아 예쁘게 정리한 게 여기까지 왔었잖아. 맞지 얘들아? 자, 우리가 얼마를 묶어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였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의 n승 이거였고요. 자, 공식 쓰겠습니다. 공식 쓸 거야. 앞에 있는 얘들아 상수는 아무 상관없고요. 곱하기 자, 요거 1 마이너스 공비. 누가 공비예요? 얘가 공비야. 그러면 마이너 만나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얘들아 1 대입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얘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아주 기분 좋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승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승 깔끔하게 약분돼요. 깔끔하게 약분돼서 결론 누구만 남습니까?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해 갈까요? 다시 3번 문제에서 얘들아 포인트는 뭐였어요? 등비급수였고요. 등비급수를 반드시 수렴 조건 확인한 다음에 공식을 쓴다. 이게 포인트였죠.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대문항 2번 합격을 갈랐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팅!